모두가 운동이 몸에 좋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모든 사람이 운동을 꾸준히 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우리 뇌가 항상 같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본능 때문일 수 있어요. 보통 우리의 뇌는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이 없다면 운동 같은 활동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뇌의 변형계라는 부분이 우리의 행동을 조절하면서 게으름도 관리하고 있죠. 그래도 운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면 운동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다행히 우리 뇌에는 전전두피질이라는 부위가 있는데 이곳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부위가 잘 작동하면 운동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따르는 것만으로도 몸을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매일 무엇을 먹었는지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걸 생각해보세요. 운동 계획을 세워 실천한다면 우리는 더 생산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변화보다는 안정을 선호하고 스스로 운동하는 것을 굳이 필요 없는 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우리 몸에 본능적으로 들어있어서 운동을 시작하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저항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는 단지 게으르다거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움직이지 않는 생활에 익숙해지고 있어요. 이런 생활 방식은 비만, 심장질환, 당뇨병 같은 여러 만성 질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뇌가 왜 운동을 피하려 하는지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활동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뇌가 왜 운동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운동이 왜 중요한지 알려주는 4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불안을 다스릴 수 있다. 불안은 우리 몸과 마음을 모두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때때로 공포 때문에 아드레날린이 뇌로 퍼지면서 모든 게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죠. 뇌 속에는 편도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곳에서 불안이 시작된답니다. 걱정이 생길 때마다 편도체가 시상하부에 이를 알려서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느끼게 만드는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을 많이 만들어내요. 그런데 운동을 하면 이런 불안을 줄일 수 있다고 해요.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약 30분 동안 중간 강도의 운동을 하면 불안이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중간 강도 운동의 기준은 노래를 부르면서 하기 힘든 정도의 수준입니다. 심장박동 기준 110에서 135를 넘지 않게 하면 된다고 해요. 이렇게 운동을 한 사람들은 불안 장애는 물론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안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특히 근력 운동이나 요가 같은 운동이 불안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운동은 뇌의 노화를 막는다. 뇌는 달리고 싶다라는 책에 따르면 연구자들은 동물 실험을 통해 쳇바퀴를 달린 쥐가 그렇지 않은 쥐보다 노화 속도가 느리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에게도 의미를 찾기 위해 60세 참가자들을 2집단으로 나눠 1년간 연구했는데요. 첫 번째 집단은 걷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집단은 운동이 아닌 일상의 활동만을 했다고 합니다. 실험 전과 후를 비교하기 위해 참가자들의 뇌 MRI를 대조했습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걷기 운동에 참가한 첫 번째 그룹은 이마엽과 측두엽 사이의 연결이 활성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마엽은 전두엽이라고도 하며 사고력, 운동, 문제해결 등 고등정신작용을 담당하며 다른 연합 영역으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죠. 측두엽은 몸의 대사를 조절하는 부위입니다. 다시 말해 몸뿐만이 아니라 뇌가 더 효율적으로 변했다는 것이죠. 앞서 말한 이마엽과 측두엽은 노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영역이라고 합니다. 뇌의 다른 영역들이 통합된 것이었죠. 쉽게 말해 뇌가 퇴행하지 않고 더 활성화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습관이 치매에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치매 발생 요인 중 30%가 정적인 생활 습관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장시간에 앉아있어야 할 때 잠깐이라도 일어서면 신체가 동면 모드에 돌입하는 것을 막아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루 1시간 이상 열심히 걷는 사람은 치매 위험에 벗어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세 번째, 불면증을 날려버린다. 미국 수면학회는 나이에 따라 하루 권장 수면 시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인기에 해당하는 18에서 64세는 하루 7시간에서 9시간, 65세 이상은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을 자야 한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현대인의 3명 중 1명은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한다고 해요. 수면이 곧 건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수면 부족은 편도체와 전전두피질 사이의 작용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이는 곧 우울과 불안의 감정을 만들게 하죠. 실제로 수면 문제를 겪는 10대가 사춘기 이후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밤에 숙면을 취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널리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지만 낮 시간에 운동하기라고 강조합니다. 다만 잠자기 1시간 전에는 격렬한 운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낮에 운동을 열심히 할수록 아데노신이 많이 쌓여서 밤에 잘 잘 수 있게 하기 때문이죠. 시간에 쫓기는 직장인이라면 점심 식사 후 책상에서 엎드려 자는 것이 아닌 햇살을 받으며 간단한 산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아데노신은 신경조절 물질이라고 하는데 수면을 촉진시키고 각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우울증을 치료한다. 우리는 흔히 우울하면 항우울제를 복용하면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약이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특히 심장질환자들이 우울증을 함께 앓는 경우 항우울제의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운동을 하면 나아진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 중 항우울제에 반응이 없는 환자에게 12주 동안 운동을 하게 했는데요. 운동의 효과는 항우울제의 효과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더해서 일주일에 150분 정도 활발한 정도의 걷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보다 우울증 위험이 현저히 낮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운동은 뇌 해마라는 구조에 영향을 미치며 이 해마는 스트레스 호르몬과 우울증, 항우울제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장기간의 운동은 우울증 치료에 사용되는 전기충격요법과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며 이는 운동이 뇌내에서 발현되는 MIF라는 단백질의 수준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운동이 우울증 완화에 효과적인 비약물학적 치료법임을 뒷받침합니다. 따라서 운동은 우울증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학계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불안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유발하고 그 생물학적 원인은 뇌의 편도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주 3회 중간 강도의 운동은 불안을 감소시키며 특히 근력 운동과 요가가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은 뇌의 노화를 늦추고 걷기 운동은 뇌의 중요 부위들의 연결을 강화시켜 뇌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활동은 치매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셋째, 낮 시간에 운동을 함으로써 수면의 질이 향상되어 불면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데노신이라는 수면을 촉진시키는 신경조절 물질의 생성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정기적인 운동은 우울증 증상을 완화하며 활발한 걷기 운동은 우울증 발생 위험을 현저히 낮추는데 크게 이바지합니다. 장기간 운동은 비약물학적 방법으로서 우울증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전기충격요법과 유사한 효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정기적으로 운동함으로써 불안과 우울증을 완화하고 뇌의 건강을 유지하여 치매와 같은 노화 관련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배우셨습니다. 또한 낮 시간에 운동을 함으로써 밤에 더 나은 수면을 취할 수 있고 이는 다음 날의 신체 활력을 증진시켜 더욱 활기찬 삶을 누리실 수 있게 합니다. 이제 영상을 보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일상에서 간단한 운동을 시작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여러분의 생활 방식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여 더욱 생산적인 일상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아는 것이 미래다 현기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